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미국 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나 해외 투자자의 미국 국채 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이 보시게 되면 22년 11월 이후에 고점을 찍고 줄곧 하락을 했죠. 이 구간에 미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자극적인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이때 미국 달러 지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연준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사실 실제 포지션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평가 손익에 의한 반영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총 8조 18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이 8조 84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거기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추이 보시게 되면 계속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채가 감소하던 이 구간에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결국 해외 기관들이 미국 국채 보유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따라서 그렇게 뒤돌아봤더니 이 구간의 미국 국채 순매도에 대한 내용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누가 사냐면 해외 기관, 해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고요. 다음은 이제 연준이 많이 사고 뮤추얼 펀드, 은행, 헤지 펀드, 개인, 보험사 등등이 있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이 26조에서 28조 달러 시장 규모예요.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3조 달러를 상회해서 시총 1위로 등극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3조 달러고요. 미국 국채 전체는 28조 달러 수준의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게다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활성화된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골드라든지 비트코인과 견줄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부분은 달러화 자산 표시이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과거에는 관련 데이터가 순매수의 결과로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가격 변동으로 인한 지분 변화를 함께 발표하기로 한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자본 흐름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가격 변동에 의한 지분 변화는 결국 평가손입니다. 막투막 가격 변화와 환율 변화를 반영해서 지분 가치의 변화가 집계가 되다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 포지션의 변동이 있었던 건지, 채권을 매도한 건지 매수한 건지, 아니면 평가손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건지 올라가는지 환율의 변동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수요를 해석하는 여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 기간을 놓고 보면은 순매수, 매도, 실제 포지션의 변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평가 손익에 의해서 지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그 실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5월과 9월, 10월까지 이 흐름 보시게 되면, 특히 23년 5월 보시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보유액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국채 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채를 순매도한 게 아니고 순매수를 했고요. 오히려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 규모가 더 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이게 순매도액은 플러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플러스면 해외에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노란색이 가격 하락, 즉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로 잡히면서 이게 훨씬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전체 보유액 변동액은 검은 선이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외 기관들은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수를 한 것이죠. 다만 평가 손실이 크게 잡히면서 전체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비슷하게 23년 9월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외 기관의 미국 증권 보유액이 122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지만 사실 대부분 보시게 되면 노란색 바가 마이너스로 감소된 것이죠. 대부분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이고 실제 매각의 규모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녹색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미국 증권의 해외 매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노란색, 이 평가 손실이 크게 잡히면서 전체 보유액 변동분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국가별로 쪼개서 살펴봐도 의미가 있는데, 캐나다, 스위스, 기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수입 매입하는 강세가 한동안 이어졌었고요.
사실 이 매입 규모가 일본과 중국, 특히 일부 미국채를 매도하던 그 규모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많이 샀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일본과 중국의 국채 보유의 감소분 중 절반 이상도 사실은 평가 손실에 기인을 했다. 여기 보시면 일본과 중국도 팔긴 했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평가 손실에 기인을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채 보유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룩셈부르크와 영국 등을 비교해보면 평가 손실의 규모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보유한 국채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 기간에는 장기채 비중이 컸던 나라의 평가 손실 규모가 컸겠죠. 따라서 전체 보유액 수준이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평가 손실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과거 미국 국채,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지 않는다, 매수세가 사라졌다, 이 내용은 사실 과대평가된 내용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보유 현황 마저 살펴보면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큰 변동 없이 일본이 비중이 크긴 하지만 소폭 줄었고요. 그 와중에 중국은 0.4% 정도 소폭 늘렸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죠. YY 보시게 되면 중국은 11% 줄였고요. 일본은 늘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가 YY 변화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잡혔고요. 주요 3개국 흐름 보시게 되면 영국의 가파른 증가세가 결국에는 중국을 따라잡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역전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이 7,700억 달러, 영국이 7,100억 달러, 대략 600억 달러 수준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이후에 재매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물론 전달보다는 소폭 감소해서 1조 1,5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 보시면 여전히 우상향하면서 미국채를 꾸준히 늘려왔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중국 보유 비중을 볼 때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비중을 합산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 자체가 해당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기보다는 지리적 개념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에 넘어가서 중국인이 미국채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보유 자산으로 집계가 된다라는 뜻이죠. 해당 국가의 거래소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면 이게 중국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로 집계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합산해서 중국의 추이를 놓고 보면 사실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평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주요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보시게 되면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전달이 최고치였는데 그를 갈아치워서 지금 더 계속 증가를 했고요. 1조 4,590억 달러, MOM으로는 92억 달러 0.6% 증가를 했고, YY도 1,374억 달러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9년도 1월과 비교했을 때 39%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주요 주체가 외국인 해외기관, 연준, 그다음에 뮤추얼펀드, 상업은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뮤추얼펀드도 바닥을 찍고 국채 보유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은행, 상업은행 또한 최근 국채 보유를 다시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봤고요. 최근 미국 국채의 해외 보유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몇 년 전 국채의 순매도는 과대평가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다, 미국 달러 패권 지위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조금 오버스러운 자극적인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리됐던 연준의 보고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평가손에 의해서 그 자산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실제 해외 기관들이 미국채를 순매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